안녕하세요.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의 김진수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와인 레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또 게스트분이 오셨죠? 게스트라고 하니까 좀 재밌네요. 항상 오시는 게스트, 네, 성희 씨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 레이블이 뭔지 아시죠, 성희 씨? 여기 와인 앞에 나와 있는 글씨들. 네, 얼굴이죠, 사실상. 와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얼굴인데 이 레이블에 대해서 성희 씨의 의견을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정보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자, 성희 씨가 이제 와인을 사러 가실 때 동일한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와인과 이 와인, 이제 A, B라고 부를게요. A 와인과 B 와인이 있으면 어떤 와인이 더 손이 가십니까? 저는 A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그림이 너무 예쁘고 제가 아는 단어가 샤르도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 품종. 네. 네. 오. 근데 그 B 와인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렵죠? A를 고를 것 같아요. 네. 자, 이 A라고 하는 와인과 B라고 하는 와인은 재밌게도 같은 샤르도네 품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샤르도네를 표시를 했고 네. 여기는 어딜 찾아봐도 샤르도네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자, 이제 이 두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 사실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근데 지금 선택을 하신 건 오히려 정보가 많은 것보다도 정보가 적은 A를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샤르도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요즘에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레이블이 변화가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객은 사실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 와인 레이블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되게 친절한 레이블이지만 어려워요. 그쵸. 얘는 친절하지 않지만 쉬워요. 그리고 직관적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레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요즘의 트렌드의 차이기도 하지만 네. 인지도의 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와인을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A 와인과 B 와인에서 B 와인은 네. 지금 B 와인에서 가장 큰 글자가 보이세요? 네. 그림 밑에 있는 네, 글씨들이요. 이게 뿌이 피세라고 하는 글자인데 정확하게는 생산 지역입니다. 마을이에요. 와인을 아시는 분은 네. 프랑스 부르고뉴의 뿌이 피세네? 얘는 샤르도네 100%를 만들었겠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 라고 하는 엄청난 친절함을 보이고 있는 와인인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외국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친절한 레이블이지만은 네.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는 큰 정보력이 오히려 없는 게 그러네요. 네. 되려 여기는 샤르도네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손해가 확률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B라고 하는 와인은 예전부터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제일 큰 글씨로 올려놨죠. 뿌이피세. 네. 오히려 생산자의 이름보다도 마을의 이름이 더 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레이블은 이러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요즘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품종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확실하고도 간결한 정보를 담고 있죠. 네. 사실은 이런 레이블이 거의 요즘에는 대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 레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 사실상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유명한 지역은 그걸 내걸 게 있지만 네. 그 내걸 게 없는 지역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어필하는 거죠.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이걸 깔고 이제 와인 레이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와인 레이블에 있는 정보를 성희 씨에게 찾아보도록 요청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성희 씨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좀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우선 2013년 네. 이거는 와인이 만들어진 날짜, 병입이 된 날짜. 네. 그리고 알코올 도수 네. 13.5%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79. 용량죠. 네네. 시리터. 네.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네. 리무. 더 많은데 글자가? 리무? 글자는 많은데 뭔지는 모르시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 성희 씨가 말씀하신 이 네. 숫자 빈티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불어로는 밀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얘는 정확하게는 병입 날짜라기보다는 포도를 수확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성장한 포도를 수확해서 네. 만든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3년은 그의 수확한 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찾으신 알코올 도수와 용량 중요하죠. 네. 무조건 표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리무라는 리무. 단어 언급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리무. 리무. 품종 아니에요? 품종은 여기에 네.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리무가 와인이 정확하게는 포도가 만들어진 지역을 표시합니다. 생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산지가 어디냐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무라고 네. 하는 글씨가 네. 진하게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토크클로시에라고 적혀 있는 거는 생산자, 정확하게는 세르데르키라고 적혀 있는 건 생산자를 얘기하고요.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사실 정말 정보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보셔서 클로시에들라 세펑, 즉 마을의 이름까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면, 지역에서 40몇 개 있는 마을 중에 한 마을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리무가 서울시 그리고 클로드 세퍼 이 개봉동 뭐 이런 데. 우리의 행정지구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사실 리무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색방은 진짜 거기서 있는 어느 한 리 정도 되는 면 정도 되는 정도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아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되려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와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사실인 거죠. 진짜 아는 만큼 보이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희 씨가 와인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꼭 와인을 드실 때는 내가 어디에서